단답형 4번입니다. 서로 다른 최소값을 가지는 두 이차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 4차 방정식 fx,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정수 a와 b가 각각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fx가 현재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는 x-2 곱하기 x-5가 됩니다. 즉 그는 x는 2 또는 5를 근으로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4차 방정식 fx 곱하기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gx에서 ax 플러스 b 부분의 근이 x는 2 또는 5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fx와 gx가 둘 다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두 함수 다 개형이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하므로 a는 0보다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ax 플러스 b의 근이 x는 2일 때와 x는 5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 플러스 b의 근이 x는 2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근이 x는 2이므로 ax 플러스 b에 x는 2를 대입했을 때 즉 2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문제에 주어진 부등식에 넣어서 생각해보면 절대값 a는 50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2a도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결국 절대값 a는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a는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구했으므로 a가 가능한 것은 1부터 25까지 총 25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ax 플러스 b의 근이 x는 5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근이 x는 5이므로 x는 5를 대입했을 때 즉 5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a가 되어야 하고 이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부등식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는 50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5a도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값 a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가능한 것은 1부터 10까지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a는 1일 때 gx를 구해보면 gx는 x-2 곱하기 x-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fx와 똑같은 식이 되므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a는 1인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2부터 10까지 총 9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1번과 2번을 모두 합친 것이므로 총 34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단답형 5번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y는 gx에 대하여 lx는 절대값 fx-gx이다. y는 lx의 그래프와 y는 2의 그래프는 세 점에서 만나고 이는 Lα, L2분의 7, L4를 성립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게대로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문제에 주어진 fx 함수나 gx 함수가 각각 2차, 1차 함수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함수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금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상의 위치관계를 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꼴을 한번 그려보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와 같은 하나의 fx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fx의 2창의 개수가 양수라는 점을 제가 그냥 말을 했는데 굳이 양수가 아닌 음수여도 되지 않나요? 라는 물음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하는 함수 lx 자체가 절대값을 씌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음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lx의 그래프를 유추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1차 함수 gx를 그려야 하는데 gx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lx의 그림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먼저 fx와 gx 자체의 교점이 하나도 없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교점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각각을 1, 2, 3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1번일 때 과연 lx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l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절대값 fx-gx였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이 i를 먼저 fx와 gx의 차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위로 올려 접어준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1번, 즉 어떠한 교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fx-gx라는 함수를 hx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이 hx 함수는 x축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만나지 않고 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떠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과연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y는 2라는 i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2개가 발생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1개 또는 아예 만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x와 gx가 특정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먼저 fx-gx인 차함수 즉 hx를 먼저 나타내보면 어떠한 x축 위에 다음과 같이 접해 있는 2차 함수의 모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또 똑같이 절대값을 씌워도 그래프의 개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또한 y는 2를 우리가 아무리 그려도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3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3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3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fx-gx의 절대값이라는 lx를 결과적으로 그려야 하는데요. 늘 그랬듯이 지금 이 가운데 속에 있는 fx-gx라는 함수를 hx라고 잡고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hx는 이 그림에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이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그래프 상에서 특정한 점 알파와 베타를 교점으로 갖고 이러한 위치 관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것이 결과적으로 lx라고 하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x축을 기준으로 다시 접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접어 올린 함수는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러한 모양을 갖는 최종적으로 lx가 탄생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조건인 y는 2와의 교점이 3개라는 점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여기 바로 이전에 즉 접어 올리기 전에는 꼭지점이었던 이 부분이 y는 2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아까 원상 복귀를 시켜보면 여기 밑에서는 원래 꼭지점에서는 y는 -2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lx라는 함수의 2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a라고 생각을 하고
a x 마이너스 특정한 점 b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갖고 그때의 y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a와 b에 대해서 그 특정한 값을 알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 b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문제에서 제시된 y는 2와 만나는 교점들의 x좌표 값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졌는데 알파가 3분의 10보다 작으니까 알파는 또한 2분의 7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함수로 왔을 때 y는 2라는 어떠한 x축과 평행한 직선에 있어서 교점을 3개를 내릴 수 있는데 각각이 알파 2분의 7, 4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b가 바로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은 7의 제곱 마이너스 2가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것이 lx 함수가 되겠고 여기서 이 L4가 2였기 때문에 x 대신에 4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a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가 되고 이것이 사실은 원래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도 2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그죠? 4분의 1 a 마이너스 2가 2고 4분의 1 a 마이너스 2는 2니까 따라서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은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지금 기역과 디귿의 보기를 해결을 했는데요. 마지막 니은 보기는 이 x값에 3분의 11과 6분의 19라는 값을 각각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그 값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니은 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이 지금 hx라는 함수에 있어서 lx라는 함수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 두 점의 y좌표가 같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 또는 세 가지, 네 가지도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y값이 2 이하의 범위였다면 그 점들이 이처럼 꼭지점인 2분의 7, x는 2분의 7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과 이것처럼 대칭은 아니지만 우연히 접어 올렸더니 그 y값이 같은, 즉 기존에는 서로 그 y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점들이었지만 그 점들을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게 되면서 그 값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니은 보기를 두 x좌표의 평균이 2분의 7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날 답을 추정했다면 그것 말고도 이러한 관계들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단답형 5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답형 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5 마이너스 mn 빼기 n제곱 이라는 이 함수를 주고 이게 x축과 만나는 좌표가 모두 정수라고 하고 그때 x좌표 곱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x축과의 좌표, 그러니까 즉 얘는 0이다를 놓고 풀었을 때 근도 그렇고 그때 개수도 그렇고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거는 당연히 캐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5 빼기 mn 마이너스 n제곱은 0이라는 식을 놓고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선은 이건 습관에 관한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떠한 꼴이 나오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꼴을 어떻게 적당히 인수분해할 수 없을까라는 걸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마이너스 mn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n과 n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x좌표를 m으로 만들면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5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부정방정식을 적당히 대입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은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정방정식을 풀 때 정수들을 대입하는 건 적당히 인수분해를 한 다음 그 약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5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인수분해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서가 되었던 x제곱 더하기 mx 마이너스 mn 마이너스 n제곱은 마이너스 5라고 옮겨 놓으면 xx 마이너스 n 플러스 n, 즉 x 마이너스 n x 플러스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경우의 수를 나눠놓고 정수를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정수란 조건이 나오면 이게 말이 좋아서 부정방정식이지 적당한 수들을 대입해본다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정수의 경우의 수는 1과 마이너스 5가 있을 수 있겠고 마이너스 1과 5가 있을 수 있겠고 5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 1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건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n이 1일 때는 x는 n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 그 값을 대입해 주게 되면 2n 플러스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 이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x 빼기 n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n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m 여기 있는 x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5가 되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이 되겠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n x 플러스 n 플러스 n이 있을 때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들을 넣어보면 5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1일 때가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x는 n 플러스 5 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m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 이 경우에는 x는 n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m 마이너스 5는 1이기 때문에 m은 2n 플러스 6 이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건 근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x가 각각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뭐 n 플러스 n 마이너스 5라든지 n 플러스 5라든지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중에 두 개를 골라서 x가 두 근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둘 다 성립할 수 있어야겠죠. 그 말은 x는 뭐 n 플러스 5가 되든 n 마이너스 5가 되든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m이 하나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구하면서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m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된 이 세트 그리고 m은 2n 플러스 6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 두 개의 세트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세트를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 두 가지 세트를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세트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어떨 때 성립하는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x가 n 플러스 5이고 또 x가 n 플러스 1일 때 각각 m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두 근의 합은 그때는 n 플러스 5, n 플러스 1이 될 테고 그러면 대칭성이죠. 이게 각각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n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값을 가질 때일 때고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4겠죠. 그리고 그때 m은 마이너스 3에 대해서 m은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일 때 m은 마이너스 3, m은 0 이라는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니까 x는 n-1일 때 그리고 x는 n-5일 때에 대해서 각각 m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6으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a는 n-1 곱하기 n-5의 최소값인 이때는 1과 5가 근이기 때문에 n은 3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4 그때 n은 3 그리고 m을 넣어주면 그때 m은 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와 그때에 해당하는 n과 m의 모든 순서상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4일 때 n은 3, m은 0 또 a는 마이너스 4일 때 n은 마이너스 3, m은 0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